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SNS로 무속 활동을 한다며 회원을 모집한 뒤 마약을 흡입한 20, 30대 6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오늘은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든 마약 거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김아른의 기자가 사건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8일 밤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충북에서 부산으로 가는 일행 6명이 마약을 흡입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경남 함안에서 승용차 한 대를 발견해 3명을 긴급 체포했지만 다른 차량은 달아났습니다. 수소문 끝에 경찰이 나머지 일행을 검거한 건 부산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법당에 재사용 물품을 옮기던 일당을 발견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 30대로 경기도의 한 법인 소속 무속인과 회원들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을 돌며 무속 활동으로 제사를 지낸 뒤 대마를 나누어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 6명 중 2명은 마약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1명은 수십 명이 나눠 필 수 있는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일당을 상대로 마약 흡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분석도 맡겼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이 운영한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사례금을 받고 기치료나 귀신을 물리치는 퇴마의식을 해준다고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회원을 모집한다며 광고하지만 현재 연락은 닿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전문가들은 단체의 결속력 강화 등을 위해 마약을 흡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주축이 되는 무당의 어떤 임성들을 인지 왜곡을 통해서 신의 음성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그러면 이 비대면 마약 유통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늘어나는 마약 유통과 또 단속 관리 실태는 어떤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아른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 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이 늘고 있다는데 이게 또 단속이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검거된 마약 사범들은 대부분 20, 30대인데요. 최근 이들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마약 유통과 투약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접근이 쉬운 2030 세대가 판매자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고 마약을 구매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실제 부산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2018년과 지난해 매년 800명이 넘는 마약 사범이 검거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인터넷 마약 사범은 51명에서 지난해 126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20대 마약 사범 건수도 80명에서 지난해 159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취재진이 인터넷에 마약 관련 은어만 검색해도 거래를 유도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적혀있는 SNS 계정에 문의를 하자마자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구매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판매 지역과 마약 종류, 금액까지 매우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또 자주 구매하면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해서 더 많은 종류의 마약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 광고의 상당수가 허위라는 점도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유통이 쉽다 보니까 건수도 이렇게 계속 느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경찰이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그래도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기존과는 마약 유통 방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네. 예전에는 믿을 수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 소수의 집단이 마약을 사고 팔았습니다. 예. 투약을 해도 은신처에 숨어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클럽과 파티 문화에서 마약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유통까지 늘어나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판매자와 비대면으로 거래가 성사됩니다. 거기다 거래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사 협조도 구하기 어렵고 설령 구한다고 해도 서너 달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인터넷 판매글을 차단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인력은 전국에 단 1명뿐입니다. 이마저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관 간 공조수사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쉬워진 유통에 비해서 단속은 훨씬 더 까다로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마약이라는 게 사실 뭐 단속도 중요하지만 중독자 관리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정한 한국의 마약 중독자는 10만 명인데요. 중독성을 가지는 마약의 특성상 40%가량이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만큼 사후 치료가 중요한데요. 이들 중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치료 감호를 명령한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혹은 지역에 위치한 중독자 재활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부산의 마약 중독자를 위한 전용 병상은 부산의료원에 딱 2개뿐입니다. 이마저도 법원과 검찰의 지시가 없으면 입원 수속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네. 거기다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부산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확보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비는 375만 원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분석한 1인당 한 달 입원 비용이 266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액수인 겁니다. 그렇네요. 네. 부산시는 아직까지 입원 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 부족 문제를 겪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마약 중독으로 인한 치료자가 늘어날 경우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아련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